정진튜브는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채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의 문턱을 낮추다.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원 수속을 할 때 원무과 앞에서 잠시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몇 인실에 입원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병실료에 대한 안내를 딱 받게 되면서 잠깐 고민하게 됩니다. 다인실과 상급 병실을 고민해 본 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상급 병실을 이용했을 때 실손의료비에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보장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도 해보실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병실이랑 상급병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기준병실은 몇 인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준병실이 몇 인실 같냐 물어보면요, 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8인실 아니냐, 어떤 사람 6인실 아니냐, 뭐 4인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기준병실은 몇 인실을 얘기하는 것이냐? 답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기준병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2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에서 50% 이상 보유한 병실을 그 병원의 기준이 되는 병실이라 해서 기준병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병원마다 다르겠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병실의 의무 비율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해놓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기준병실이 상급병실보다 작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병실이라 함은 그 병원의 50% 이상 차지하는 병실을 기준병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병실은 기준병실보다 좀 비싼 병실들, 그런 병실들을 상급병실이라고 합니다. 자, 병원에 가셔서 입원 수속을 하실 때 이런 표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일반 병실 혹은 기준병실 해갖고 얼마, 4인실 얼마, 3인실 얼마, 2인실 얼마, 1인실 얼마 이렇게 해갖고 특실 얼마, 이런 식으로 병실에 대한 가격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몇 인실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죠.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다양한 병실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 병실 그리고 그 차액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반 병실은 기준 병실이랑 같은 말이고, 병실 차액은 상급 병실에서 기준 병실료를 뺀 차액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2018년 7월 달에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차액이 전보다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땡큐. 자, 이제 병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실손의료비에서 어떻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실손의료비 변천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손의료비가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상급병실에 대한 병실의 차액에 관련된 부분들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만든 실손의료비 변천사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건 조금 깊은 얘기긴 하지만, 그때 제가 실손의료비 변천사 얘기하면서 2009년 8월이랑 9월 가입자분들은 한번 갱신이 되면서 표준화 이후의 실비로 변한다고 했는데, 병실 차액 관련된 부분들은 8월, 9월 가입자분들은 그 당시의 것들을 쭉 유지하는 그런 성향을 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뭔 소리야? 너무 어려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가입 시기별로 병실 차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질병 통원의료비, 질병 입원의료비, 그리고 상해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이렇게 구분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상해 의료비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자, 약관 볼게요. 이거는 보상하는 내역에 대한 거를 발췌한 겁니다. 4번에 보면 병실료 차액도 보상을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 차액을 보장을 다 해주는구나. 근데 조건을 보니까 특실이랑 1인실은 2인실만큼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어쨌든 전액을 해주지만 특실이랑 1인실은 다는 안 해주고 2인실까지의 금액들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거에 비해서는 좀 후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가입하셨고, 상해에서 상해 통원 입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상해 의료비라고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도 질병으로 입원하신 경우에는 전액 다 해주지만 2인실 기준까지만 해준다, 이 약관을 따라갑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볼게요. 상해로 입원하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내역을 발췌했어요. 자, 1번 한약 제목 있고 2번에 병실료 차액 써있죠. 병실료 차액을 안 해준다고? 네,
안 해줍니다. 상해의료비를 가입하신 경우에 상해로 입원하셨을 경우에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특이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알아보면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상을 하는 경우 병실 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7일의 범주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해준다는 얘기죠. 7일까지는 보상을 해준다. 이때 중요한 게 그냥 말로 우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상급 병실 사용 확인서라는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원무과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병실의 사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해의료비는 아예 병실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한 건데 어떻게 하고 제출을 하면 7일까지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 10월 1일자 이전에 가입하신, 즉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표준화 실손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약관을 따진다고 보면 됩니다. 띄워드릴게요. 상급 병실료 차액, 이 약관을 글씨 그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의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이게 뭐야? 이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고 명명한 이 내용이 뭐냐면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거를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이해가 안 갑니다. 50%까지는 해준다는 얘기죠. 상급 병실료 차액이 이 전체 발생한 병실 차액의 50%를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다음 부연 설명도 있죠.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10만 원 한도까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일 평균 금액이라 함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급 병실료 차액은 전체 병실 차액 나온 거에 50%를 얘기하는 말이야. 근데 1일 평균 금액 10만 원까지만 해줄 거야. 그리고 1일 평균 금액을 계산할 때는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에 총 입원 일수를 나눈 금액이 1일 평균 금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할 때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받으실 거예요. 병원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좀 다른데 뭐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실손의료비 비용 계산하는 거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병실 차액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입원료 써있죠. 입원료라고 써있는 줄을 볼게요. 거기서 쭉 보시면 급여,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그 옆에 비급여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라고 써있죠. 우리가 그냥 병실 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선택진료료 이외,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그 병실 차액을 얘기하는 금액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을 토대로 계산을 할 건데, 자, 며칠 입원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날짜를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8월 21일에서 8월 23일까지 3일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16년도에 치료받았고 6세 미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009년 10월 1일 표준화 이후에 가입자겠죠. 자, 보겠습니다.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에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31만 3,380원입니다. 약관 다시 볼게요.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의 병실료 차액, 이게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에 써있는 금액이에요. 31만 3,380원. 상급 병실료 차액을 이제 구해봐야죠. 상급 병실료 차액은 여기서 50%를 뺀 금액이에요. 그러면 31만 3,000원에 50%는 15만 6,690원이 되겠네요. 이게 상급 병실 차액인 거죠. 이걸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금액을 다 주는지를 살펴봐야겠죠. 1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1일 평균 금액을 구해봐야겠네요. 이번 기간 동안, 이번 기간이 3일이었죠.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 15만 6,690원을 총 입원 일수 3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5만 6,690원 나누기 3은 52,230원이니까 1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31만 3,380원의 50%, 즉 상급 병실료 차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5만 6,690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의 병실료 차액을 그냥 상급 병실 차액으로 알고 계세요. 헷갈리면 합니다. 근데 약관상에서 말하는 상급 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의 50%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합니까? 딱이면 딱이지, 딱 보이는구만. 그거 써있는 거 반만 딱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걸까요? 청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냥 병실, 난 이거 정했으니까 이거 끝까지 나 이번 퇴원할 때까지 계속 이 병실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지만은 않거든요. 병실이 좀 모자라서 막
2인실 내지 뭐 1인실 쓰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병실 바꿔드릴게요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냥 눈대중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조금 과장해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김정진이라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총 입원일은 15일이에요. 3일은 기준병실을 이용했어요. 근데 코 고는 소리랑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몰라 짜증나. 나 1인실로 바꿔주시오 해가지고 나머지 12일을 1인실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인실의 병실 차액은 하루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김정진이는 표준화 이후의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니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에 36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이 금액 중에서 김정진이 실손의료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자, 약관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상급병실료 차액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의 총 금액이 얼마예요? 360만 원이었죠. 이 360만 원이 뭐죠?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액입니다. 뭐 날짜 며칠 입원했고 상관없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에 이 360만 원에 50%를 뺀 금액을 우리는 약관에서 뭐라 그런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라고 한다. 그럼 얼마예요?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180만 원이고 이거를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1일 평균 금액을 구해봐야겠죠. 아까처럼 한 병실을 쭉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이 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일 평균 금액은 이번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얼마예요? 180만 원 나누기 총 입원 일수 며칠? 15일.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15. 그러면은 12만 원이 나오죠. 하루 한도 10만 원을 넘어가죠. 그러면은 다 날리고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총 입원한 날짜는 며칠이에요? 15일. 그럼 10만 원에 15일을 곱해서 150만 원만 받는 겁니다.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총 입원 일수로 곱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니 상급병실 이용한 날짜만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20만 원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관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급병실료 차액 얼마 줄 거니?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료 차액이 뭐라고요?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50% 이게 상급병실료 차액이 되는 거고,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1일 평균 금액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한도가 10만 원이다. 그래서 1일 평균 금액을 구해보자 해가지고 구해봤더니 1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제 10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그거에 총 입원 일수를 곱해서 받으시면 끝.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도 아니라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오늘은 병실 차액에 대해서 실손의료비 가입기간별로 어떻게 보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VINTOBM 그리고 오픈카톡 정진튜브 검색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정진튜브의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